안녕하세요. 부동산 파먹기 김윤재입니다. 요즘 매주 못 찍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러 가지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가끔 빼먹는데 그래도 최대한 빼먹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동산에 관한 주요 기사 중에 하나가 부동산 PF 말고 이제 부동산 경매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매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 시장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경매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부량에 비해서 실제로 부동산을 낙찰받아서 소유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경매를 낙찰받으려면 높게 쓰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매의 매력이 최저가로 낙찰받는 것을 꿈꾸기 때문에 높게 써서 낙찰받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하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가지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경매 시장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몇 개 언론사에서 다루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서 여기서 조금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첨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우리 주택처럼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공장 또는 상가,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수익성, 또 주거용, 이렇게 부동산 전체가 경매 시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매 시장 전체를 한번 수익형 부동산, 그리고 주거형 부동산,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수익형도 될 수도 있고 주거용도 될 수 있는 중간지대. 나누는 기준은 제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임의로 나눴거든요. 원래 경매를 받아서 받는 주목적은 다양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싸게 낙찰 받아서 비싸게 대파는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간혹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찾는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형이 대부분의 목적인 경매 시장에서 이제 주거형으로 나눈 이유는 아파트 주거 시장과 그냥 우리 공장과 상가와 같이 그런 주거가 아닌 거하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주거형과 수익형이 시장이 좀 달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걸로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예전에 공장이죠, 공장. 을 이제 들 수가 있고, 수익형과 주거형의 중간 단계를 오피스텔, 그리고 주거형을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표를 보시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왜 수익형과 주거형으로 나눴냐면, 오피스텔 자체가 용도로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주로 이제 사무실로 많이 쓰게 되어 있는데, 워낙 주택난이 심하고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걸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이제 법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주거를 겸용할 수 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지역별로 오피스텔이 어떤 지역은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게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굉장히 낮은 지역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오히려 대부분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거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지역 사정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 성격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내 중심가 번잡한 곳은 업무 비중이 높을 것이고, 이제 그 주택 단지가 있거나 아니면 상가가 활성화되고 붐비지 않은 곳이 상대적으로 있다면 그런 오피스텔은 주로 이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량에 대해서 세 나눈 형태를 따라 설명해 보시면, 첫째, 그 수익형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입니다. 금년도 1분기까지 88%가 급증을 했습니다. 경매 물량이 그렇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어떠냐? 오피스텔은 24년도 1분기에 작년 1분기 대비 141% 급증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파트는 전월 대비 10%가 증가하긴 증가했습니다.
전부 다 경매 물건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경매란 자체가 담보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채무를 져서 그걸 갚지 못할 경우에 그 담보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강제로 법원에 채권 소송을 통해서 승소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반영하는 그런 수치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경매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 22년이 404건, 23년이 688건, 무려 70%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엉찰자 수, 조금 이제 경매 진행을 다루는데요. 평균 엉찰자 수가 8.5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고 9.7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매 물량도 늘어나고 실제 경매 진행권도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매 시장이 커지고 있다. 경매 시장이 커진다는 문제하고 경매 시장이 활발하게 된다는 건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경매 물건은 자동적으로 채권자가 채권 할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 늘어난 물건에 대해서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서 이게 결과로 낙찰을 받냐, 또 얼마에 받냐가 경매 시장이 성격이 화랑이냐 그렇지 않냐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물량에 비해서 낙찰되는 거, 경매 건수 대비 주인을 찾아가는 낙찰률을 보면 산업센터의 경우에는 22년부터 24년까지 45%, 28.9%, 25%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 1분기와 24년 1분기를 비교해보면 23.8%에서 15.2%, 그리고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38.3%에서 35.3%. 실제로 물건은 늘어난 데 비해서 낙찰되는 주인을 찾아가는 물건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주거시장이냐 수익시장이냐 관계없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은 되는데 과연 얼마에, 가장 중요한 게 얼마에 이게 주인을 찾아가냐 낙찰되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낙찰가율이라고 그러는데 감정가, 이제 법원이 어떤 경매를 하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 가격이 얼마인지를 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감정 가격인데 여러분들이 경매가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통 경매란 통상 낙찰되지 않고 그냥 유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감정평가를 좀 후하게, 좀 더 넉넉하게 이렇게 여유롭게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차피 경매 시장에서 낙찰자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가 시작될 때 경매 감정가는 통상 넉넉하게 좀 여유롭게 잡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받는 낙찰가율을 보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22년부터 23년까지를 88.7%, 71.2%, 그리고 69.6%. 다시 말하면 감정가가 100이라고 놓고 볼 때 22년부터 24년까지 88.7, 71.2, 69.8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떠냐? 역시 같은 기간 73%, 66.2%, 65.4% 낮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83.7에서 85.1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수익형, 그리고 오피스텔도 어떻게 보면 수익형으로 넣을 수도 있고 주거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전반적으로 낙찰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주거형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낙찰가율만큼은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물건이 쌓이는 가운데서도 아파트의 그 낙찰가가 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매의 목적이 어떤 투자를 해서 대파는 목적이 있고, 실제로 자기가 실거주하는, 실제 사용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주택으로 되팔기는 목적도 존재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내 집 마련의 목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냐. 왜냐하면 내 집 마련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분양은 너무 어렵죠. 사실은 좋은 지역 분양은 어렵고 분양이 미분양이 나서 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가 비싸요. 비싸니까 그리고 또 대출이 비싼 분양가에서 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경매는 보통 경매가 나오는 지역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겠지만 통상 경매는 그 채무자가 채권을 완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상황이라서 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경매가는 자동으로 20-30% 다운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가와는 차이가 나는, 일단 그렇게 최저 경매가가 될 수가 있고, 그 최저 경매 가격을 기준으로 결국 이제 경쟁을 붙어서 낙찰받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조금만 가격을 높게 쓴다면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낙찰가율이 아파트의 경우에 올라가지 않냐, 소폭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식산업센터하고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서 이 자체가 갖고 있는 개별 시장의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 경매를 하기 전에 요걸 먼저 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일단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그 최첨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게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주택에 대한 어떤 시장은 점점 투자 시장으로서는 규제와 제한들이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좋지 않은데 반해서 이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분양권만 사서 피를 받고 대팔 수 있는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이걸 분양받아서 이제 임대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에 따라서 70%까지를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 대부분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사람은 실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대표 명의로 이걸 분양을 받아서 법인 명의한테 임대를 주는 이런 형태, 비슷하게 그런 형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아서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근데 이 매력적인 시장이 이제 소문이 나고 결국 이제 이 시장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그 시공업체에서는 이 지역을 확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기가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아파트형 공장이 전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우리 서초 강남 지역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설 정도로 공급이 단기간에 너무 과다하게 나온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수년간 이어진 고금리 현상. 그래서 어떻든 이자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고 공급은 과다하게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수요는 급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이 어느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를 보면 아파트형 공장을 설정해서 매물 검색을 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마이너스 매물이란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매물은 잘 알다시피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분양받은 사람이 돈을 오히려 더 주고 이걸 파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판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현상의 결과로서 작년도에 총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6천억 원이었어요. 이게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 38% 줄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매매가도 21년, 22년 상반기 연 20%씩 상승하던 추세가 22년 4분기부터 작년 3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다 공급으로
급격한 수요에 의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상품성이 없어졌다. 그래서 경매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거 시장과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의 중간지대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 특징이 오피스텔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로도 주거로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2018년부터인가 정부에서 굉장히 권장하는 그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많은 어떤 이제 임대 수익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여성분이나 노인분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해서 편안하게 월세를 통해서 가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오피스텔을 투자했는데, 그때 이분들한테 내온 대책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등록을 하면 취득세 한 15%를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절세 효과가 있다 해서 이게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당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등록하고 오피스텔을 많이 구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택보다는, 유형보다는 이 오피스텔이 단독으로 구분 아파트처럼 내 집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깨끗하고 위치도 좋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점점 늘어났는데, 심지어 오피스텔이 이렇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핫한 요지에는 그 하이엔드 전략을 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호화 소재, 초호화로 최고로 비싼 자재와 가전제품을 수입 가전을 사용함으로써 면적이 한 10평밖에 안 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10억에 육박하는 그런 오피스텔을 분양하기도 하고 실제 성공도 많이 했습니다. 강남이나 여의도를 중심으로 많은 오피스텔이 요 당시에 분양에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3법, 특히 입법이 시행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기도,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터졌잖아요. 그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곳 중 하나가 그런 지역에 오피스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자체가 무수히 많이 세입자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모가 빨리 돼요. 1년 살다 나갈 수도 있고 6개월 살다 나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용 주체가 달라지면 가전제품이나 모든 게 그 사용하는 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금방금방 고장이 나거든요. 여기가 또 하이엔드가 아닌 곳은 굉장히 그렇게 고급 제품을 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망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쳐줘야 되고, 또 관리비가 어쨌든 조그만 트라도 일반 관리비도 물어야 되고, 관리비가 높아지고 원자재값 상승하니까 거기 거주하는 사람도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튼 문제로 오피스텔을 약간 이제 끌어야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했고, 소유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그 월세는 들어올지 모르지만 자산 가치로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원래 오피스텔이 그러는데 잠깐 동안 오피스텔이 프리미엄 붙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지면서 역시 거래량도 많이 줄고, 그 다음에 그 가격도 20개월 연속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이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봤고요. 이젠 주거형,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경매 시장에서 아파트를 보는 거죠. 빌라 연립주택은 투자 목적이 많았던 거 대부분이었고요. 사서 수리해서 대파는 거. 근데 아파트 경우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는 실거주 목적도 있어서 경매 시장에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분양이 어렵고, 그러니까 경매 시장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한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때 대출, 경매를 받으면 경락의 잔금, 계약금 말고 잔금이 90%잖아요. 경락 잔금 대출이 90%가 된다는 그 어떤 그런 사항들이 존재했었어요. 이게. 근데 전반적으로 존재하다가 주택 시장이 너무 하락기가 너무 뜨겁게 따라오면서 투기 지역 내지는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요 대출 규제가 심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와 같이 대출이 제한돼요. 근데 경매가 보통 발생되는 지역은 지역이 그러니까 투기 지역처럼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락 잔금된 대출의 조건은 굉장히 매력적인 하나의 분야이기도 하죠. 근데 경매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가격 면에서 유리해 보일지 모르지만 일단 최저가 낙찰을 받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적으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아파트가 다른 시장에 비해서 평균 경쟁률이 8.5명에서 9.7명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거의 10대 1의 경쟁을 뚫으려면 가격으로 내가 높게 쓰지 않으면 되게 어렵다는 얘기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낙찰의 희망과 고가 낙찰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높게 쓰면 낙찰 확률이 높지만 그럼 경매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게 주택 시장이 지금 이제 몇 수년 전에 엄청 급등기했다가 지금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에서 아주 어떻게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특히나 더 침체기가 와서 우리 예상하지 못했지만 금융위기가 위쪽으로 크게 온다면 급락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이 경매에 나올 것이고, 그러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가에 굳이 낙찰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처럼 우리가 그 2024년도 1, 2, 4분기에 경매 시장을 수익형 시장과 주거 시장으로 크게 나눠보고 수익형과 주거형의 중간지대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경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